굳이 제가 방송에서 언급해드리지 않아도 리플의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FOMC 0.75%포인트 금리 인상, 살짝 빗 맞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리플이 기세 좋게 이겨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CFTC의 움직임, 그리고 SEC 게리 겐슬러 의장의 행보 주목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저녁 오늘의 암호화폐 소식. 오늘은요, 서슬퍼런 연준, 리플 나올 랠리 언제까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요약하기 앞서서 구독자 화끈하게 늘고 있습니다. 45,300명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멤버십 원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리플의 48시간 움직임, 기술적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일지 궁금하십니까? FOMC를 어떻게 하면 이겨내는지 궁금하십니까? 급락이 불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100원이면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누구나 조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한때 아나운서 출신이셨던 코인음원, 유튜브 검색창에 코인음원 치시면 FOMC 관련된 거, 그리고 앞으로 있잖아요, SEC와 리플과의 소송의 구체적인 디테일한 이야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터치하셔서 한번 많이 보시고 이쪽도 구독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 쌍방향 채널로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정중히 추천해드립니다.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슬퍼런 연준, 리플 나홀로 랠리 언제까지일지 쭉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인 제가 기사 읽어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저의 또 첨언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가상자산 시장 하락 속에도 나홀로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다. 제가 저희 방송 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암호화폐들이 올라가고 리플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내려가더라도 위축되거나 긴장하거나 쫄릴 필요가 전혀 없다. 혹시 다른 애들은 올라간대, 리플 내 것만 안 올라간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투자 초보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고 여러분께 저는 방송에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골프랑 똑같아요. 골프랑 똑같아요. 이건 격투기가 아닙니다. 격투기는 상대방이 맞아서 쓰러지면 좋아해야 되는 거지만 골프는 매너 게임이잖아요. 상대방이 티샷을 잘 날리면 굿샷, 같이 경기를 하고 있어도 박수 쳐주고 굿샷, 그리고 그린에 올라가면 나이스온,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주식과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산 게 조금 더디고 있더라도 남이 산 게 올라가고 있으면은 박수,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은 내 차례는 반드시 온다. My turn. 내 차례는 반드시 온다.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내 차례가 온 겁니다.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죠. 리플만 20-30% 올라가고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법적 문제나 규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거칠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주식과 암호화폐,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는 불확실성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불확실성이 거쳐지면 설령 경기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튀어오릅니다. 그것이 리플 같은 암호화폐의 성질입니다. 기대감인데 전문가들은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시세의 연속성엔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하지 못하면 파셔야 됩니다. 자신하십니까? 홀딩 하십시오. 간단한 이론입니다. 자, 그랬다는 거. 자, 전반적으로 장중한 때 0.42달러까지 올랐다 하니까 600원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빨간 중요한 부분 여기입니다. 이 리플의 상대적인 강세는 2년여를 끌어온 SEC의 법정 분쟁이 드디어 그 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주식과 암호화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 반대로 주식과 암호화폐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기대감. 설령 그게 진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대감만으로 충분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리플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더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아직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재료도 살아있습니다. 아직 SEC와 리플이 어떤 객관적인 증권성 여부를 따질 만한 어떤 화끈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으니까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약식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법원을 통해서 지난 16일 공개된 것이 출발점이었다. Summary Judgment. 이미 리플과 SEC는 재판까지 갈 생각이 없네요. 그러면 서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만으로 자웅을 가려봐야죠. 그 날짜가 9월 19일. 근데 물론 하루 당겨져서 9월 18일에 서로 제출된 것이 공개가 됐긴 했지만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호건의 제레미 호건이 슈퍼위크라고 했습니다. 물론 슈퍼위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름 갖다 붙이는 겁니다. 휴지 위크라고 했지만 슈퍼위크 준비해라 라고 지난주 17일과 18일에 말씀드린 바 있죠.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여기 나오네요. 19일에 동그라미 치라고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환율이 1413원까지 올랐습니다. 큰일이네요. 약식 판결 서류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약식 판결 서류가 공개됐다는 말은 이제 끝까지 가거나 그래서 법원에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가기 전에 합의를 보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건데 합의를 보는 경우가 더 여러 가지 정황상 좋겠다. 쟁점은 분명하다. 리플랩스가 XRP를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증권인지 하위 테스트 판례를 충족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이건 존중받아 마땅하죠. 자, SEC가 주장한 것을 알고 계시죠? 자, 투자자들에게 팔았다. 투자자들은 가치가 뛸 것을 기대했다. 반면에 리플랩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리플 있으시잖아요. 투자자 간의 계약이 없었다. 그리고 하이 테스트 이 공통된 기업도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장기화되자 SEC도 이제 법원이 양측 입장을 판단해서 리플랩스 측이 증권법을 어겼다고 신속하게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자, 신속하게 판단해달라? 그건 무슨 말인가요? 네, 소송 비용이 떨어졌다. SEC도 별 수 없다. 리플랩스는 문제 없다. 그냥 뭘 하든 다 응해줄 거예요. 그래서 양측이 약식 판결에 합의함에 따라서 이르면 수개월 이내에 최종 판결이 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목과 관련된 것이죠. 캐롤라인 팸 미국 연방상품선물위원회 위원이 리플랩스를 찾아갔죠. 그래서 칼링하우스 CEO와 찍은 사진을 SNS. 그러니까 참 이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찾아갔다는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소송이 리플 측에 유리해진 것이 아니냐는 억측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왜 갑자기 리플랩스를 찾아갔겠습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리플의 비전을 본 거예요. 캐롤라인 팸이 CFTC가 오히려 리플에게 아이고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아우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증권을 규제하는 SEC와 달리 CFTC는 상품으로 인정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규제하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는 만큼 리플이 증권이라는 협의를 벗은 것처럼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 XRP가 증권이라고 판단했다면 CFTC가 섣불리 가지 않았겠죠. 근데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 아니랄 거라고 생각되고 아닌 쪽으로 판결이 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미리 또 움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 의미 없이 캐롤라인 팸 CFTC 의장이 가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1년의 재료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XRP가 법적 문제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쌓였다. 이런 기대가 해당 코인의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오르고 있는 다양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에 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11월에 저는 항상 자, 기사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일단 보세요. 리플 회사 측 변호인단 SEC는 XRP가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나요? 네,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40일째 계속 끌어오고 있잖아요. 계속 시간 지연 전술만 쓰고 있잖아요. 윌리엄 힘만 연설 절대 안 보여주잖아요. 입증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대법원 판례인 하위 테스트 4가지 중 단 한 가지도 충족되지 않는다. 이런 본질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모두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제 세게 나가는 거죠. 잡음,
곧 헛소리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11월에 중간선거. 전 중간선거를 계속 말씀드리죠.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 제목에 적어놓은 SEC가 리플을 증권이라는 결판을 내지 못하면 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은 정계 은퇴까지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 지금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은 SEC란 기관은 필요합니다. 다만 거기에 지금 의장으로 있는 게리 겐슬러 그분이 이상하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이상하기 때문에 SEC 자체가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 선량한 사람들 괴롭혀서 돈 뜯어내고 이런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게리 겐슬러는 지금 임기를 맡은 지가 수년째 되고 있고 굉장히 오래된 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11월 중간선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하고, 그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SEC가 불리하게 되고 리플이 유리한 쪽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지금은 조 바이든 체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야 너네 뭐 이렇게 하고 뭐 증권으로 괴롭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게 힘이 동력이 떨어지면 이제 게리 겐슬러도 뒤에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을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플이 증권이라는 것을 결판 내지 못하고 계속 자신감 없는 그런 제스처와 언행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게리 겐슬러의 목숨은 끝난 것이다. 게리 겐슬러의 수명은 끝난 것이다. 이제는 의장을 말 그대로 정계 은퇴할 때가 저 개인적으로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45,300명까지 왔습니다. 감사하고요. 멤버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의 기술적인 방향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것만 잘 보셔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자매 채널 코인우먼을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도 특히 이 영상 오늘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영상인데요. 여러분 꼭 보셔서 늘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털이 강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플과 관련된 펀더멘털 저희 채널에서 챙기시고, 그리고 전반적인 이 소송 및 그리고 지금은 세계경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잘 보시고 저희 채널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니까요. 잘 보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밤 8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